변형 문제를 이제 그냥 푸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샘플을 좀 보여줄게요. 자, 여기 1회차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1회차가 뭐냐면요. 이제 원래 오늘부터 나가고 그 다음 시간이 2회차 숙제, 그 다음에 3회차 숙제 뭐 이렇게 나갈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안 드릴 겁니다. 자, 변형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지금 문제를 읽어보시면 다음 글에 주제문에다가 색깔 펜으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가 주제예요. 지금 내가 표시해 놓은 부분. 이 답지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목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니까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근거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부분을 보고 이 5번이라는 답을 골랐는가라는 건데 지금 제가 준비한 이런 문제가 20문제씩 있어요. 20문제씩. 이 20문제가 다 대입학 관련된 겁니다. 주제, 제목, 요지, 주장, 뭐 글의 목적 아니면 요약, 함축 의미 추론 딱 요 정도. 요 정도 유형만 있어요. 이런 애들만 제가 기출해서 모아놓은 겁니다. 학교 기출해서. 그래서 이 문제들을 여러분께서 그냥 푸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으로 풀 수 있으니까 어디가 주제인지를 명시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풀면 된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정답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크한 거랑 내가 지금 답지에 체크한 주제랑은 다를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쌤, 저는 여기가 주제라고 생각했는데 왜 얘가 주제예요? 이런 걸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학습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독후감 1.0 교재가 끝날 때까지 이렇게 지속이 될 거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여러분 좀 쉬시지도 못했으니까 좀 쉬는 시간 드리고 진도를 좀 나갈게요.
쉬는 시간 끝났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첫 질문부터. 첫 질문이 아까 4번이라고 했었나요? 여러분? 4번 질문부터 갈게요. 일단 이 자습서를 준비한 거는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뭐 해석하거나 이랬을 때 좀 빨리 해서 지나가면 여러분이 이제 잘 못 듣고 지나가는 게 있을까봐 그래서 요걸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4번 지문이 이제 지금 순서,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순서 문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문제풀이에 대한 이제 좀 팁은 그래도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간접 쓰기 영역이라고 하는 즉 순서나 삽입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이 요즘 킬러 유형 중 하나죠. 이제 여러분이 빈칸과 더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순서 유형이 되는데요. 사실 순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근본적인 거긴 한데요. 저는 그냥 독해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좀 이제 좀 형편없는 대답일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단서들이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연결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지시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however 같은 거, 뭐 thus 같은 거 이런 표현들 있죠. 아니면 지시어들. 지시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더 플러스 명사라든가, 뭐 such 명사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뭐 this 명사라든가 이런 애들. 아니면 뭐 대명사도 되겠죠. 뭐 it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독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 쓸모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 독해력이 돼야 되고 이 상황에서 이제 뭐 연결어니 지시어니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 너무 쓸모가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 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평가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은 아직 평가원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고3 때만 보거든요. 6월과 9월에 봅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제 6월과 11월에 보는 모의고사는 다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인데요. 교육청 모의고사랑 평가원 모의고사는 그 기조가 좀 약간 달라요. 내는 패턴이. 그러니까 지문의 어떤 유형이나 이런 거는 똑같지만요. 그 글의 기조를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는 곳은 교육청이 아니죠. 바로 평가원입니다. 평가원. 그래서 최근 평가원에서 내는 이제 이 순서 문제의 기조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주어진 문장이 있고 A, B, C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보통 여러분이 순서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장을 먼저 읽어볼 거예요. 대부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올까를 생각할 겁니다. 진짜 순서대로 간다고요. 이 문장 다음에 B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겠구나. 보통 이런 순서로 푸는 게 거의 여러분이 대부분 푸는 방식입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평가원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A가 나올까 B가 나올까 C가 나올까를 헷갈리게 합니다. 이걸 아니까 평가원도. 그래서 보통은요. 이제 이 순서 문제를 풀 때 최근에는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 뭐가 나올까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요 안에서의 순서를 찾는 겁니다. A, B, C 내에서의 순서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찾으면요. 한 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B 다음에 무조건 C가 나와야 되는구나. 아니면 B 다음에 무조건 A가 나와야 되는구나. 적어도 이거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거를 독해를 해서 확인해 보니까 B 다음에 A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알았어요. 그러면 답은 둘 중 하나겠죠. CBA거나 BAC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럼 벌써 세 개는 걸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 이 두 개 보기는 무조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C가 얘네보다 먼저 나오냐 아니면은 A 뒤에 나오느냐 요거만 판단하면 끝나는 거죠. 요 순서로 푸는 거예요. 순서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풀었던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게 아니고요. 이 A, B, C 주어진 문장 내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게 요즘 평가원 기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먼저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아까 말했다시피 독해력이 중요하다고 했죠. 순서는요.
그래서 일단 독해는 그냥 해볼 거예요. 사실상 얘는 내가 순서대로 그냥 쭉 나열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데 우선은 독해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나서 왜 하필이면 이 순서로 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파악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지문이든 간에 이런 모의고사 같은 지문, 외부 지문에 많이 나오죠. 이런 지문을 읽을 때는요, 첫 문장에서 기선 제압을 해야 됩니다. 첫 문장을 읽고 난 다음에 얘가 뭔 내용이지? 를 우리가 최소한으로는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문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One of the main reasons. 자, 주된 이유들 중 하나인데 어떤 이유들이냐? That students may think they know the material. 여기까지.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집니다. 심지어 뒤에 even, when 하고도 부사절 나왔으니까 또 여기까지 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어디 있어요? 원이고 여기 is라는 동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주어가 길게 나왔으니까 주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된 이유인데 어떤 주된 이유냐? 학생들이 생각할 수도 있대. 뭐라고? 그들이 그 자료를 알고 있다고. 학생들이 그 자료를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랍니다. 비록 뭐 할 때조차도 그들이 그렇지 못할 때조차도요. don't라고 나왔죠. 저기서 말하는 don't가 뭐냐면요. 그 자료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입니다. 즉 don't 뒤에 생략된 거는 요게 생략된 거예요. 됐어요? know the material. 이게 생략된 겁니다. 자, 학생들이 자료의 내용을 알지 못할 때조차도 얘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바로 대절 이하랍니다. 이 대절 이하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고요. 보통 이런 데가 바로 빈칸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빈칸 문제로. 자, 대수를 한번 볼게요. They mistake familiarity for understanding. 그들이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mistake 하면 실수하다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mistake A for B 하면은 A를 B로 오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mistake는 실수하다밖에 없지만 실수한다는 건 잘못 인지한다 이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오해하다입니다. 오해하다. 친숙함을 이해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이랍니다. 됐어요? 자, 첫 문장 읽었는데 이게 뭔 말인지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시를 들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관계대명사 못 들어본 분 계세요? 없죠? 관계대명사 다 들어봤잖아.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를 여러분이 어디에서 들었던 간에 많이 들어봤으니까 일단 친숙합니다. 그렇죠? familiarity예요. 그럼 내가 아무나 붙잡고 야,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1분 동안 설명해봐. 내가 아마 시켜보면은 아무도 못할걸요? 아마도?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은 관계대명사를 본인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왜? 많이 들어봤으니까. 즉 이 familiarity 때문에 친숙함이 이해한다고 내가 많이 들어봤으니까 난 이걸 알고 있어 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자료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자,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Here is how it works. 자, 여기에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이 있는데요. 즉, you read the chapter once. 너가 일단 그 챕터를 한번 읽어요. 그리고 perhaps highlighting as you go. 자, 너가 읽는 동안 그것들을 아마도 강조하면서 그 장을 한번 읽는답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관계대명사 공부할 때 어디다가 막 이렇게 색깔펜 이렇게 쭉 표시하고 막 이렇게 별표하고 막 이러면서 읽는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then later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you read the chapter again. 너가 그 챕터를 다시 읽습니다. 아마도 뭐 하면서요? Focusing on the highlighted material. 그 강조되어 있는 자료에 집중하면서요. 여기 별표 표시한 거에 위주로 읽는다. 뭐 이 얘기겠죠. As you read it over. 너가 그것을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 material은 familiar. 일단 친숙하죠. 관계대명사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친숙합니다. 왜 그러냐? You remember it from before. 너가 그 이전으로부터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맞아 이거 막 별표 표시했었지 수업 시간에 수업 들었었지 이러면서 이제 그 행동들을 이제 기억을 하니까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익숙함은요
might lead you to think. 자, 너가 생각하게끔 이끌 수 있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Okay, I know that. 아, 그래. 나 이제 이거 알았어.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과정이 뭡니까? 첫 문장에 대한 요 대절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어서 갑니다. The problem, 문제라고 했네요. 대놓고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한 얘기들 여러 번 봐서 친숙해졌다라는 게 친숙함이 곧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문제라고 했어요. 문제. 이 문제가 뭐냐면 대절인데 this feeling of familiarity. 자, 이 친숙함이라는 느낌이 is not necessarily equivalent. not necessarily 하면 우리가 부분부정이라 해서 반드시 뭐뭐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즉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이런 말이야. 자, 친숙함의 느낌이라는 거는 반드시 똑같은 게 아니래. 뭐랑 똑같은 게 아니냐? To knowing the material. 그러니까 그 자료를 알고 있다는 것과 동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료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한 친구 한 명이 있어. 이 친구를 10년 동안 만났어요. 10년지기 친구야. 그러면 친숙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친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숙함과 알고 있음은 별개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글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may be of no help. 자, 요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좀 잠깐만 볼게요. 여기 이 부분. 자, 우리가 of 뒤에 추상명사를 쓰면은요 이게 형용사가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은 of에다가 importance라고 써볼게요. of importance, 중요성.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요 important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중요한으로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of importance는 important예요. 그러면은 of의 help는요 helpful이거든요. helpful 도움이 되는 거예요. of의 helpful은요. 요거는 됐어? 근데 no가 붙었잖아. 그럼 no가 붙었으니까 뭡니까? not helpful하다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of no help는 결국 뭐랑 똑같다? not helpful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도움이 안 될 거랍니다. When you have to come up with an answer on the exam. 그 시험에서 come up with는 떠올려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 답을 떠올려내야 할 때 그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됐나요? 자, 이러고 내용이 뒤에 더 있네요. 마지막 문장. In fact, 사실은 familiarity, 익숙함이라는 건 can often lead to errors. 자, 에러로 이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이 글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그냥 포인트가 이겁니다. 이 글의 소재는요. 익숙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동시에 뭐랄까 내가 알고 있음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결국에 뭐라고 하면 될까? 지식이라고 하면 될까요? 지식?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익숙함과 지식은 다른 것이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익숙하다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야. 익숙함이라는 건 오류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뭐에 대한 거냐? multiple choice exams에서요. 3다형 시험, 객관식 시험이죠. 객관식 시험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you might pick a choice. 너가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어떤 선택지요?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됐어? 딱 봤을 때 나 이거 많이 봤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밑줄이 5개 쳐져 있어. 법상 어색한 거 골라. 이렇게 나왔어. 근데 실제 우리가 막 열심히 본문을 많이 보면서 많이 봤으니까 익숙하겠죠. 근데 실제 본문에서 예를 들어 위치라고 나왔었어. 근데 시험지에 예를 들어 where라고 나왔어. 시험지에 where라고 나왔어. 그럼 너네들은 이거 내가 본문에서 못 봤던 건데 그럼 얘가 어법상 틀렸네? 이렇게 체크해버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뒷내용이 변형돼 있어. 그래서 where는 맞는 거였어.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결국 선택지를 고르는 이런 3다형 문제에서 우리한테 익숙해 보이는 거를 고르게 된다는 거야. 얘는 오히려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답을 골랐겠죠. 근데 실제로는 딴 놈이 정답이었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콤마하고 only to find later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잠깐 좀 볼게요. 콤마 only to까지 이렇게 붙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잠깐 설명을 하자면, 아이고 얘를 주면 안 되는데. 저건 뭐냐면 그 투부정사가 결과의 의미를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이 투부정사 자체가 그래서 뭐뭐하다. 근데 이제 이 해석이 될 때는 보통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요. 앞에 콤마가 붙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앞 내용이 원인이 나오고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only라는 말이 붙었죠. 지금처럼 only가 붙고 투동사원형이 나오면 이때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뭐뭐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only to find later는 그러나 나중에 찾게 된다.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요. 결국에는 이렇게도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뭐뭐하다. 결국에는 뭐뭐하다.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는 맥락상 봤을 때 결국에는 나중에 찾게 된다. 이게 좀 더 낫겠죠? 결국에는 뭐 하게 된다? 대절이하를 알게 된답니다. 대절이하가 뭐냐? It was something you had read. 자, 너가 이미 읽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내가 답으로 고른 그것이겠죠. 익숙한 것. 내가 이전에 읽었던 것이지만 it wasn't really the best answer to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 구조를 잠깐만 한번 먼저 볼게요. 아래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결국 초반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학생들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결국 뭐다? 친숙함은 곧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논증으로서 이제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당 챕터를 여러 번 읽으면서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방금 말했다시피 친숙한 거는 아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내가 처음에 말했던 익숙함과 지식은 똑같지 않다. 이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선다형 시험에서 잘못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자료의 내용을 잘 몰라도 학생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뭐다? 익숙함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소재 두 개죠. 익숙함과 지식이라는 거. 됐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 이제 순서 문제 자체를 풀기 전에 앞서서 그 맨 아래 나와 있는 질문 1, 2, 3번 부분이 있어요. 질문 1, 2, 3번. 여기를 한번 좀 볼게요. 여기. 질문 1, 2, 3번. 여기 아닌데. 4번 질문. 여기죠. 자, 제시문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이 자료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 그게 무엇입니까? 익숙함을 이해로 여기서 지식이라 써도 되는데 본문에는 이해로 나왔으니까 이해로 착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첫 문장에 나온 내용이죠. 익숙함을 이해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제시문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첫 단락을 찾아 첫 문장을 영어로 써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 미리 정답을 써주자면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B번이죠. B번. Here is how it works.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Here is how it works.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이제 예시가 시작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단락에서 밑줄 친 maybe of no help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단락의 문장을 찾아 그 내용을 우리말로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aybe of no help는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밑줄 부분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자면 시험에서 정답을 떠올려내야 할 때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했죠. 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함이란 건 오히려 선다형 시험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겠죠. 그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써보자면 익숙해 보이는 내용이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라고 할게요.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함은 선다형 시험에서 종종 오류를 유발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제가 좀 빨리 쓰다 보니까 좀 대박같이 썼는데 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익숙해 보이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함은 선다형 시험에서 종종 오류를 유발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면서 봤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아닌가요? 어렵나요?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순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지금 이 4번 지문이 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했던 패턴이랑 조금 비슷합니다. 지금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는요. 주어진 문장 자체가 주제거든요. 요 공식 중에 하나를 제가 좀 하나 말해줄게요. 자, 여러분 어떤 예시가 나오잖아요. 예시. 그러면은 대부분은요. 예시에 시작되는 부분 있죠. 예시에 시작되는 부분에 앞에가 주제예요.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 그러합니다. 그럼 예시의 시작의 대표가 뭡니까? For example이잖아.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애들이죠.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쓸까요? 그렇게 안 씁니다.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예시를 시작하는 부분이 꼭 for example이 들어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방금 전에 말한 for example 이러면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suppose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뭐뭐라고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 그럼 뭐뭐라고 가정해보자라는 말이 뭐예요? 앞에서 이미 설명을 뭔가를 했어. 근데 이 설명만으로는 너가 잘 이해 못하겠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예시를 드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패턴.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뭐가 있다. 다음에 뭐뭐가 있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B에 나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here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땡땡 하고 찍는 패턴입니다. 됐어요? 여기에 그에 대한 이유가 있다. Here is a reason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땡땡 하고. 됐어? 그럼 땡땡 이하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됐니? 이런 게 전부 다 뭡니까? 예시에 대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시 전에는 뭐가 나온다? 주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제. 내가 다짜고짜 뭔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말해볼게. 야, 너네 오늘 수업 끝나고 전원 다 나눠. 이렇게 말했어. 예시예요, 예시 여러분.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끝나고 전원 다 남아. 이게 뭐야? 이게 주제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뭐가 필요해? 근거가 필요합니다. 왜요? 왜 남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근거를 말해야 되죠. 왜 남아야 되냐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됐어? 부연 설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예시예요, 예시. 따라서 예시 전에 가장 핵심적인 말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풀이 버전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조건이 좀 빡세요. 이거를 이제 풀 때 니네가 원래 푸는 패턴이 이 문장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A가 나오고 C가 나오고 이렇게 풀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일단 B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예시의 시작이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파악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첫 문장이 주제라는 것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파악하는 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일단 요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안에서. 됐어? 자, 그럼 요 안에서 찾으려면 우리가 단서가 될 만한 애들이 필요하겠죠. 그 단서에다 체크해 볼게요. 단서에다가. 자,
일단 각 A, B, C에서 초반부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A번에서 핵심이 되는 건 as you read it over, it이에요. it. 너가 그것을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뭔데? 지시어죠, 지시어. 자, the material is familia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 나와 있는 것도 역시나 it이 나왔네요.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 자, 그 다음에 C에는 일단 in fact라는 이 연결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를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뒤에 봤을 때는 뭔가 특별한 게 이렇게 딱 눈에 띄진 않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체크한 이런 애들이 바로 어찌 보면 어떤 단서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이 표시에 있는 이시 가리키는 게 뭔지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일단 첫 문장을 한번 봤을 때 학생들이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다? 익숙함이라는 거는 이해하는 것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잖아.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근거가 뭐가 나와야 되는가? 그 다음에 A가 나오려면 너가 그것을 여러 번 읽기 때문에라고 했는데 그것이 뭔데요? 이 첫 문장에서 그것이 뭔데? 이거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설령 이 이시 가리키는 게 만약에 또 material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역시나 내용상으로는 연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문장에서는 큰 틀을 먼저 말했거든요. 야, 학생들은 잘 몰라도 지들이 안다고 생각해. 이거잖아. 익숙하면 지들이 안다고 생각해. 왜 안다고 생각하는데 에 대한 그 초반 설계가 너무 좀 이건 부족하다는 거죠. A는요. B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그 챕터를 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챕터를 다시 읽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티드 매티리얼에 집중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 챕터를 여러 번 읽기 때문이겠죠. 됐어요? 그 챕터를 여러 번 읽기 때문에 그 자료가 익숙하다는 거겠죠. 됐어? 그러니까 결국 이시 가리키는 건 더 챕터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B에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뭘까요? 여기에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있다. 그럼 여기서 작동하는 방식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던 요 대절 내용이에요. 대절 내용. 됐어? 즉 학생들이 친숙함을 이해로 오해한다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됐어?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게 앞에 나와 있는 대절 내용이다. 자, 그 다음에 in fact라는 녀석은요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 연결어는요 두 가지의 역할. 첫 번째는요 강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역접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강조 또는 역접. 강조의 역할을 할 때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좀 쉽게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친구 사진을 보여줘. 너네한테 이렇게 친구 사진을 보여줘.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하는 거야. 야, 내 친구 어때? 잘생겼지? 강조한다면? 근데 사실은 실물이 훨씬 더 나아. 강조해주는 거. 반대는 뭘까요? 야, 내 친구 잘생겼지? 실물로 보면 개못생겼어. 반대.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이라는 이 표현은요 강조가 될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되는 걸까? 친숙함이라는 건 오류로 이끌 수 있다는 거니까 앞 내용에서 계속 이어지는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기서는 강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자면은 일단은 지금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 it이 얘를 가리킨다는 걸 알기란 어려워요. 이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it이 얘를 가리킨다는 거는 우리가 비교적 찾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안 거는 B 다음에 A가 나온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C가 앞에 붙냐 뒤에 붙냐 이게 이제 결정나는 거죠. CBA냐 BAC냐 이제 여기서 결정나는데 C 같은 경우가 사실은 하면서 자료라는 거는 선다형 시험에서 오류로 이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최선의 답을 못 고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C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라는 거냐면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결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C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in fact라는 것 자체가 강조라고 했잖아요. 강조라는 건 뭡니까? 앞 내용을 강조해줘야 돼요. 앞 내용을요. 그 앞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앞에 나왔던 B와 A에 대한 모든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C가 가장 마지막에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BAC. 정답 2번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지문은요, 이런 근거로서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지문은 근거로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해석해서 푸는 게 훨씬 나은 그런 내용의 지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건 뭡니까? 순서나 삽입률 풀 때는 그냥 독해력이 중요해요. 독해력.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요 아래에 있는 거를 일단 오늘 첫 시간이라 답을 다 써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숙제로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요. 지문을 이제 읽다 보면은 분명히 지문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질문지를 보면은 대충 조금은 파악이 돼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여기도 나왔잖아. 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료에 대해 잘 모르는데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주된 내용이구나. 그러면은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찾는다는 쪽으로 여러분이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첫 시간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좀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어렵다. 오늘이 27일이구나. 화요일 리딩. 우선은 8페이지거든요. 여러분 페이지 기준으로. 그래서 8페이지는 구문 독해 해오시면 돼요. 구문 분석과 해석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예습 숙제로는요. 9, 11, 13, 15 해오시면 됩니다. 9, 11, 13, 15. 자, 이 부분을 전부 다 푸시면 되겠고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부분은 질문할 걸로 체크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보통 이제 그 주 단위로 숙제 검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리딩 숙제는 이제 그 리딩 할 때,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우리가 토요일 날에는 그래머를 하니까 그래머는 그래머 할 때 숙제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학원 방학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다음 주 화요일은 오는구나.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까지 요거를 숙제를 해오시면 되겠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또 숙제를 드리면 이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죠? 듣기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오늘 첫 만남인데 첫 만남 만에 우리 내년에 보겠네요. 네, 1년 뒤에 봐요. 내년에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자, 단어 페널티 대상자들은요 자리 옮기지 말고 여기서 그냥 쓰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응?